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반려견이 꿈을 꿀 때 보호자와 경험한 것을 꿈속에서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잠을 자면서 주둥이와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꿈속에서 반려견을 행복하게 했거나 짜증나게 했던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인데요. 반려견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반려견 삶 전체가 보호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나 반려견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부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사용했다면 지속적인 감정적 상처를 반려견에게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려견에 대해 잘 몰라서 대부분의 보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7가지 실수를 흔히 저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견의 코를 때리거나 비비는 행동. Nope.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장에서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일하는 사이 반드시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우리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내 배변 훈련을 받은 반려견은 실내에서 잘 배변 활동을 하겠지만 실외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반려견에게는 보호자가 회사에 간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배변 활동을 잘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배변 관련해서 실수를 했다면 신체적 질병이나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참아버리는 고통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이 배변 실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특히 반려견 코를 때리거나 비비는 보호자 행동은 반려견을 두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려견 코에는 많은 말단신경들이 모여 있어서 코를 만지는 행동은 반려견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반려견들도 있는데요. 반려견 교육은 반드시 부드러운 말과 스킨십을 통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려견의 관심을 거부하는 행동. Nope. 연중 무휴 24시간 내내 반려견에게 관심을 줄 수는 없겠지만 반려견을 무시하거나 너무 자주 반려견을 밀어내는 행동은 반려견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거부를 한다면 반려견은 확실히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보호자가 반려견의 전부이자 반려견의 세상이기 때문에 반려견은 당연히 보호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행동을 하면 주저하지 말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반려견 귀 뒷부분을 긁어주거나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 Nope.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잠깐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갔다 왔을 때 우리 반려견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이때는 진심을 다해 반려견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바빠도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5분이던 10분이 걸리던 즐거운 산책을 함께 해야 하고 소파에 누워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도 반려견의 행복도는 증가합니다. 반려견의 행복 수준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놀아주지 않는 보호자, 그건 정말 나쁜 보호자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처벌하는 행동. Nope. 반려견이 움츠리고 있거나 움츠리려고 할 때, 귀가 빳빳이 섰을 때, 꼬리가 똥꼬 사이로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반려견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모두 반려견이 지금 상황이 불편하고 두렵다는 행동 표현입니다. 이때 반려견에게 해줘야 할 것은 불편함을 주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차분하고 조용하게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벌을 주게 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요. 두려운 행동은 종종 반려견의 공격성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려견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보호자가 규칙 위반을 하는 행동.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때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유죄입니다. 가정에 규칙이 하나이든 100가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침대에 올라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보호자가 아프다고 해서 반려견을 껴안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반려견의 나쁜 버릇의 출발은 모두 보호자의 잘못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규칙을 어겨도 괜찮고 반려견은 안 된다면 당신은 정말 반려견에게 상처만 주는 보호자입니다. 6번째, 크레이트를 처벌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 Nope. 크레이트는 반려견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크레이트를 처벌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처벌할 때도 크레이트, 쉬게 할 때도 크레이트. 크레이트를 일괄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견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레이트는 반려견이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혼자 남겨둘 때 크레이트를 사용하고 반려견이 잘못했을 때에도 크레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려견이 크레이트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가지면 안 됩니다. 7번째,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행동. 반려견은 보호자의 어떤 행동에 가장 상처를 받을까요? 미국, 일본의 반려견 행동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반려견의 전부입니다. 반려견에게 아무런 훈련도 시켜주지 않고 반려견이 집안에 똥과 오줌을 마구 싼다는 이유로 반려견이 집안 가구를 다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함께 실내에서 생활했던 반려견을 갑자기 크레이트나 마당에 격리시키면 당연히 반려견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우리의 반려견은 매일 매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소중한 장난감을 물어와 보호자에게 줍니다. 반려견이 아무리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보호자의 사랑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행동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짱아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